그래서 열은 내리는데 먹으면 위장이 빠꾸가 나서 위장이 빠꾸 난 것 때문에 죽는 거야.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탄소 화합물이에요. 탄소 화합물 조금 더 화학스럽죠. 바로 가봐요. 자,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또는 뭐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탐사하려는 연구는 계속 이어져 왔죠. 너무나 흥미로운 연구고 그 연구의 핵심은 바로 그 새로운 행성에서 포도당이나 메테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런 걸 확인하려는 걸까? 생명체를 직접 보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생명체가 우리처럼 지성을 가진 덩치가 큰 생명일 수도 있지만 미생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과 관련된 이게 있으면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드는 물질들이 바로 이 포도당이나 메테인인 거죠. 그럼 이 포도당과 메테인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봤더니 바로 포도당의 화학식은 요거, 메테인의 화학식은 요거, 공통적으로 탄소가 포함되는 탄소화합물이라는 거죠. 즉 탄소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하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요 얘기로 탄소화합물이 뭔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는 건가를 시작으로 이번 단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탄소화합물이 뭔가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탄소화합물이 뭐냐면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에요. 어우 쉽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오우 쉬워. 너무 쉬워요. 탄소화합물이죠. 그럼 탄소는 뭐냐? 탄소는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1 때도 배웠을 거예요. 탄소는 주기율표에 14족에 있는 원소예요. 14족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는 뭐냐?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 그럼 원자과 전자는 뭐냐? 기억나세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래서 결합에 관여하는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수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이게 바로 원자과 전자라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소와 결합하여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탄소가. 이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물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게 탄소 말고 더 있지만 탄소가 그 나머지 원소들보다 더 다양한 화합물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앞으로 배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탄소 원자를 모식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지만 그냥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걸 보여주고 탄소의 원소 기호가 C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모식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탄소화합물이 그럼 어딨냐? 우리 주변에 탄소화합물, 탄소를 근간으로 한, 탄소를 기둥으로 한, 탄소가 뼈고, 뼈대고, 이 뼈대 옆에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탄소화합물을 뼈대로 한 물질이 어떤 게 있냐를 볼 거예요. 나무, 개, 소, 말, 닭, 사람 다 탄소화합물이죠. 이거만이냐? 김치, 수건, 밥, 비누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이거만이냐? 얘도 탄소화합물이죠. 나 39살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또 곳에 누가 또 찍었어요. 참 대단해. 내가 뭐 그래요. 그냥 생명체든 뭐든 물질이든 뭐든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탄소의 세상, 탄소화합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 탄소화합물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려는 거예요. 아마 우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고 비슷한 방법으로 분화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시간의 시작이에요.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러면 그 탄소화합물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그런 탄소화물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나열할 거예요. 나열이라는 게 뭐냐? 그냥 얘기하고 논리적인 구성 없이 그냥 던진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 구성이 없으면 지루하니까 최대한 덜 지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지금의 문명을 이룩하는 건 우리는 지금 전기 문명에 살고 있죠. 전기가 없으면 지금의 문명은 단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이 전기 문명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뭐냐면 발전소죠. 그럼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뭐냐면 바로 화석연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도 온 인류의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그 발전소 중에 가장 많은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고, 그 화력 발전소의 원료는 석탄이거든요. 즉 우리는 화석 연료가 없으면 지금의 문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바로 이 화석 연료에 의한 문명 유지를,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너무 기대는 걸 이제 줄여 나가야 되죠.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요. 대부분 화석 연료고요. 뭐 원유, 갓 뽑아낸 기름, 천연가스, 석탄 다 화석 연료이지요. 얘네들의 주성분,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바로 탄소와 수소고, 석탄의 주성분은 탄소예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수소인데 탄소처럼 된 수소란 뜻이죠. 탄화, 수소, 탄소가 붙은 수소란 뜻이에요. 탄화수소 방금 말한 거 이런 거죠.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연소 반응을 해요. 탄화수소는 불탄다고요. 연소 된다고요. 탄화수소는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해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주로 사용한다. 뭐 그런 얘기죠.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는 바로 뭐냐면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이거 못 지우나? 못 지워. 메테인은 영어로는 지울 수 있어. 이렇게 씁니다. 메테인.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그냥 메탄이라고 읽었어요. 메탄. 6년이 뭐야? 좀 더 전. 이거 메탄.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미국식으로 그냥 읽자.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읽는 거죠. 쓸 때는 메테인이라고 쓰고요. 메테인.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예요. 어떻게 생긴 애냐? 요렇게 생긴 애죠.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고요. 탄소 원자 주변에 수소가 요렇게 붙어있는 아이. 그리고 이 수소를 선으로 연결하면 요런 모양이 되죠. 바로 정사면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말 두두둑 쏟아낸 거예요. 메테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어떤 결합? 공유 결합에 의해서요. 이거는 중학교 때, 고1 때 배웠죠. 넘어가겠어요. 메테인에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도 중학교 때, 고1 때 배웠어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걸 확인하는 것도 막 중학교 때 하고 그랬었죠. 넘어가요. 그 밖에 정말 다양한 탄화수소가 있어요. 에타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뷰테인이라고 쓰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얘를 부탄이라고 읽었어요. 많이 들었죠? 바로 뭐예요? 부탄가스. 그 부탄이에요. 요즘은 뷰테인이라고 읽어요. 요즘 사람은 뷰테인. 우리 앞으로 뷰테인이라고 읽기로 해요. 뷰테인. 얘는 뷰테인이 아니라 뷰테인이구나. 다음. 그리고 일상에서 탄소 화합물 어디에 이용돼요? 여기에 이용돼요. 다 탄소죠? 탄소 없으면 못 살아.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페트병, 우리가 페트병이라고 말하는 건 페트병인 거죠. 페트병 이런 거죠. 이거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가 바로 PET, 페트예요. 근데 이 페트랑 우리가 말하는 폴리에스터, 옷에 쓰는 실로 쓰는 폴리에스터랑 같은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페트병을 녹여서 실로 얇게 쫙 빼면 바로 이게 폴리에스터 원단, 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옷을 잘 모아서 녹여서 다시 굳히면 페트병이 된다고요. 페트병을 실로 만들면서 우리 옷이 만들 수 있다고. 같은 거란 얘기죠. 다 플라스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플라스틱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고 효율성을 높여가야죠. 지구가 살고 우리가 살려면요. 그쵸? 나열식이라 그랬죠? 요번엔 또 다른 탄소화합물. 빨리 할게요. 바로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데 화학식은 요렇게 되는 거죠. 생긴 건 요렇게 생겼어요. 에탄올. 아까부터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메탄, 에탄올 다 비슷하죠. 이 명명법,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굉장히 쉽고 재밌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메테인, 아까 그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얘였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메테인이라고 썼어요. 메테인. 여기서 메탄은 탄소가 하나라는 뜻이고요. ANE는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이렇게 탄소가 2개일 때, 탄소가 2개고 나머지가 다 수소로 돼 있는 얘를 바로 우리는 에테인이라고 말하거든요. 탄소가 2개면 에타인 거예요. 탄소가 하나면 메타, 2개면 에타, 3개면 프로파, 4개면 부타, 5개면 펜타, 6개면 헥사, 뭐 이런 식이에요. 2개니까 에타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는 에테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요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요게 미안해요. 급하게 쓰느라고 요렇게 급하게 썼지만 좀 안 이쁘지만 이해해 주세요. 수소 하나가 떨어져서 요게 이렇게 OH로 바뀐 거, 그게 바로 얘거든요. 뭔지 알겠죠? 즉 에탄에서 수소 하나 떨어지고 OH가 붙은 거, 요게 바로 에탄올이에요. 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에테인에서 E가 빠지면서 이거 안 지워지냐 왜? E가 빠지면서 올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에탄올인 거예요. 에탄올. 이런 식으로 이름 붙는 거예요. 되게 이름 붙이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 시간만 많으면 자세히 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이걸 아는 게 되게 재밌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앞으로 만난 모든 화학 물질들이 친근해져. 화학 물질들이 친근해지면 화학이 친근해지거든요. 그래서 참 했으면 좋겠는데 빠졌어. 아무튼 그래요. 화학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에탄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얘 이름은 뭘까요? 얘는 아까 메탄올이라 얘는 메테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H 하나가 떨어지고 OH가 붙은 건 이름이 뭘까? 바로 메탄올이겠죠. 그렇다는 거야. 질문하려고 했는데, 요 OH기가 우리는 OH기를 히드록시기, 뭐 하이드록시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그래요. 에탄올,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화학식은 요렇고요. 굉장히 불에 잘 타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을 어디다 쓰냐? 바로 요렇게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손소독제, 기타 온갖 소독제에 다 에탄올을 넣죠. 여러분이 주사 맞으러 갔을 때 여기 이렇게 비비는 것도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다 에탄올이야. 그랬죠. 이번엔 아세트산은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귀엽죠. 이렇게 생겼고 어디 써요? 바로 식초에 쓰이죠. 식초에 쓰이는 거예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고 신맛이 나는 아이예요. 뭐 이렇게 생겼고, 화학식은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 CH3, 여기가 CH3고요. COOH는 바로 이렇게 이중결합한, 산소와 이중결합한 부분과 히드록시기가 붙어있다라는 거, OH, 아까 말한 OH기, 요걸 우리가 이렇게 COOH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CH3COOH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바로 요런 데 쓰이죠. 식초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아스피린의 원료로도 쓰여요. 그리고 얘가 아세트산이라고 말하는 요게 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가 물에 녹았을 때 요 H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요 H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H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 왜 요 H가 떨어져 나가냐는 건 굉장히 화학적인 개념이고 재밌는 개념인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슬프지만 그냥 외우라고 해요. 왜 얘가 떨어진다, 나머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중요해요.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아세트산 뭐 이렇게 이용돼요. 아스피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좀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 다음은 포름알데하이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화학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중결합 산소와 이렇게 H 붙어 있는 아이요. 이 폼알데하이드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옛날 과학실 가면 요렇게 생긴 유리병 같은 거에 개구리 시체가 개구리 시체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투명한 물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 투명한 게 물이 아니라 바로 포름알데하이드예요. 방부제죠.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포름알데하이드. 그리고 이런 접착제나 플라스틱을 녹인 데도 사용돼서 원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괴물이란 아주 고전 영화 있는데, 그 괴물이란 영화
보면 이 포름알데하이드를 한강에 막 버려요. 불법 투기하는 거죠. 막 버려. 그 버린 것 때문에 괴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는 있죠. 위험한 거야. 다음은 아세톤은 뭡니까? 많이 알죠? 매니큐어 지금 지우는데 쓰는 거예요. 용매야 용매. 유기 물질들을 잘 녹이는 용매라서 손톱질을 지우는데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에 CO 이렇게 돼 있고 양쪽에 CH3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생긴 모양 그대로 써놓은 거죠. CH3 가운데 CO, CH3 이 모양을 그대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플라스틱 빨리 끝내야 되는데 플라스틱 바로 나프타를 원료로 합성하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분자 화합물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배운 메테인 같은 건 요렇게 생긴 아이죠. 요렇게 생긴 아이야. 이게 하나의 분자야. 근데 고분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분자들이 끝도 없이 쭉 연결돼 있어서 엄청나게 분자량이 큰 엄청 무거운 애, 요런 애들을 바로 우리는 고분자라고 말하죠. 플라스틱은 바로 그런 고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란 이름이 다 앞에 붙죠. 폴리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엄청 많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에틸렌이 엄청 많은 고분자,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엄청 많은 고분자, 에틸렌 프탈레이트가 엄청 많은 고분자. 그래서 보통 앞에가 폴리가 붙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그렇다는 거죠. 다 폴리에틸렌 이게 끝도 없이 쫙 이어져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가려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 계속 이어져 있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이런 특징이 있죠. 엄청 좋죠. 엄청 좋은 소재예요.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세상을 바꿀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바꿨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신드롬이란 말도 있어요. 플라스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가벼워, 강해, 녹도 안 쓸어, 투명해, 원하는 색 낼 수 있어, 대량 생산 가능해, 값이 싸. 기적의 소재죠. 엄청난 소재야.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안 썩어. 단점 중에 하나는 안 썩어. 안 썩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썩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죠. 인류는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게 썩지 않고 계속 쌓이고 생태계 파괴하고 너무 슬픈 일이 많죠. 있잖아요. 코에 플라스틱 박혀서 죽은 거북이도 있고. 거북이가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플라스틱이 투명하니까 이게 해파리인 줄 아는 거야. 거북이가 막 먹는 거지. 몇 년 전에는 바닷가에 떠내려서 죽어있는 고래가 있어서 고래 배를 갈라봤더니 막 플라스틱 막 엄청 있고. 화학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곧 화학이 해결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해결할 거야 분명히. 잘 썩는 플라스틱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었고 이미. 플라스틱 이렇게 일상에 엄청 많이 쓰여요. 의약품도 화학이죠. 탄수화물이에요. 백신, 항생제, 항암제 다 화학이죠. 화학 없으면 못 살아요. 아스피린. 아까 얘기했던 거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아세틸살리실산의 상품명이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실제로는 살리실산의 아까 아스피린의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살리실산에 아세트산 처리를 하면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아세틸살리실산이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은 해열제죠. 해열제. 요즘은 심혈관 질환 예방약으로도 쓰여요. 심장마비 예방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스피린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렸죠. 열이 나면 죽었어요. 옛날엔 열을 내릴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열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근데 버드나무 껍질을 데려서 먹어봤더니 열이 내리네? 그래, 앞으로 열이 날 땐 버드나무 껍질을 데려서 먹자 라고 해서 열난 사람들을 열을 내리기 위해서 버드나무 껍질을 데려서 먹었는데 열은 내리는데 문제는 버드나무 껍질이 너무 산도가 강해서, 이 살리실산이 산도가 너무 강해서 열은 내리는데 먹으면 위장이 빵꾸가 나서 위장이 빵꾸 난 것 때문에 죽는 거야. 어떻게 이거 열은 내려야겠고 근데 열 내리려고 먹으면 위장이 빵꾸 나서 죽고 힘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 아세트산 처리를 했더니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열을 내리는 효과는 똑같은데 위장이 빵꾸 나는 효과가 줄어든 거죠. 기적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스피린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스피린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화학은 고마운 거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은 정말 고마운 거다. 제발 화학에 감사해라 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생했어요. 잘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